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이걸 알베르 카미 철학으로 풀어낸 청취자분의 글입니다. 영화 속 세 인물 있잖아요. 아버지 유만수, 어머니 이미리, 딸 유리원. 이 세 사람이 카뮤가 말한 부조리에 대한 세 가지 반응. 그러니까 반항, 희망 또는 회피, 그리고 예술 통한 초월적 수용. 이걸 각각 보여준다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이 분석이요 정말 곱씹어 본만해요. 그냥 영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실존적인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찰을 가지고 영화 속 인물들이 카뮤의 철학지도 위에서 어떻게 딱 움직이는지, 그 의미는 또 뭔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청취자분 해석이 정말 영화랑 철학을 아주 잘 연결했어요. 아시다시피 카뮤 철학의 핵심에 부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인간은 계속 삶의 의미, 질서 이런 걸 찾는데 세상은 본질적으로 좀 무의미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 두 현실이 딱 부딪히는 거, 그 간극, 이게 바로 부조리입니다. 카뮤는 이 부조리를 피하지 않고 딱 마주보는 데서 인간의 진짜 자유, 존엄이 시작된다고 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태도로 크게 세 가지 길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쩔 수가 없다의 세 인물이 이 세 가지 길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버지 유만수부터 얘기해 볼까요? 평범한 세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실직하고 자기를 밀어낸 사람들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청취자분은 이걸 카뮤의 반항으로 보셨는데 사실 처음 들으면 반항보다는 뭐랄까 그냥 복수나 분노 표출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카뮤가 말한 반항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그거 중요한 지적이세요. 카뮤가 말하는 반항, 그러니까 리볼트는 그냥 분노나 사회 저항이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이건 훨씬 더 근원적인, 실존적인 태도예요. 만수가 회사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듣잖아요. 이게 그냥 해고 통보가 아니라 세상이 그에게 내린 뭐랄까,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네 존재는 가치 없어. 이런 선언 같은 거요. 바로 여기서 부조리가 확 드러나는 거죠. 의미를 찾고 인정받고 싶은 개인과 그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치는 비정한 세계. 이 사이의 충돌. 카뮤에 반항하는 인간은 이 부조리 앞에서 아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신이나 운명 아니면 사회 시스템 같은 초월적인 것에 기대서 위안 찾고 정당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부조리에 지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거죠. 만수의 폭력은요, 바로 이 아니다 라는 외침의 가장 극단적이고 좀 뒤틀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내 존재 가치를 부정해. 그러면 내 의지로 설령 그게 파괴적일지라도 내 존재를 증명하겠다. 이런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그러니까 만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상 논리에 맞서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새기려는 그런 실존적 투쟁이군요.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아니 어쩔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내 의지야. 이렇게 답하는 방식이랄까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파괴적이라는 게 좀 섬뜩하네요. 경쟁자 제거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는 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카뮤도 반항이 폭력이나 호모주의로 빠지는 걸 경계했어요. 만수의 반항은 분명히 어둡고 파괴적인 길로 가죠. 부조리에 맞서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연대의 가치나 생명의 존엄성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다가 오히려 삶 자체를 파괴하는 모순에 빠진 그런 반항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라는 마지막 부조리 앞에서도 굴복 안 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좀 허무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끝까지 어쩔 수 없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그냥 따르지 않고 저항했다는 점이에요. 그 방식이 옳든 틀렸든 그는 부조리에 대한 하나의 극단적인 대답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렇군요. 비극적이긴 한데 그 안에도 세상의 무의미함에 맞서려는 인간의 어떤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아내 이미리에게 가볼까요? 남편은 극단적인 상황인데 미리는 되게 생활력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청취자분은 이걸 카뮤가 말한 희망 혹은 눈가림, 이베이션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워요.
씩씩하게 현실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왜 눈가림이나 회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카뮤한테 희망이라는 건 약간 양날의 검 같아요. 물론 희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건 맞죠. 근데 카뮤가 비판적으로 본 희망은 지금 딱 마주한 부조리한 고통과 대면하는 걸 좀 피하고 미래의 구원이라든가 뭐 가족의 행복,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 같은 거에 기대서 현실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기제예요.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안 보고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의 고통을 잠시 미루는 거죠. 아, 이미리의 경우를 보면 그 강인함이나 긍정성은 분명 존중할 만해요.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남편 대신 생계 꾸리고 하는 모습은 대단하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겪는 실존적인 고뇌나 세상의 부조리함 자체에 대해선 깊이 파고들여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대신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 위기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희망의 보호막 안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만수가 부조리에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지려 한다면 미리는 희망이라는 갑옷을 입고 부조리의 칼날을 슬쩍 비껴나가려는 셈이에요.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미리의 생활력은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에 가깝고 그 생존을 위해선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 잘 될 거야 이런 주문 없으면 당장 운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뮤 관점에서 보면 그 희망이 오히려 부조리를 딱 마주보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만들어낼 기회를 뺏는 철학적 자살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만수의 파괴적인 반항만큼이나 어쩌면 더 교묘하게 부조리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싶네요. 정확합니다. 카뮤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희망에 기대는 걸 도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건 부조리로부터 도피하는 거라고 지적했어요. 미리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어려움 속에서 택하는 방식일 수 있죠.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카뮤적 관점에서는 부조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명징한 의식, 그러니까 부조리를 인식하는 의식을 포기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녀의 강인함 뒤에는 어쩌면 깊은 불안과 외면의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파괴적 반항, 어머니의 희망을 통한 외면. 두 사람 다 각자 방식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 어딘가 좀 위태롭고 불안해 보여요. 자, 이제 이 가족의 마지막 구성원, 딸 유리원에게로 가보죠. 청취자분께서도 제일 흥미롭게 보신 인물인데요. 첼로 연주 말고는 세상사에 거의 무관심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부모님이 처한 극한 현실과는 완전 다른 상황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독특한 캐릭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리오는 정말 매혹적인 인물이죠. 부모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막 격렬하게 대립하고 고통받는 동안 류오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자기 첼로에만 몰두하잖아요. 저는 류온이야말로 카뮤가 제시한 부조리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창조적인 대응, 즉 수용과 예술을 통한 초월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반항일 수도 있고요. 반항이요? 예술이요? 네, 류오는 아버지처럼 세상을 파괴하려 들지도 않고 어머니처럼 희망에 기대서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세상의 무의미함, 그 부조리함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시시포스가 자기 운명인 돌덩이를 받아들이듯이요. 그리고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창조해내죠. 바로 예술, 즉 첼로 연주를 통해서요. 예술을 통한 초월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현실 도피랑은 다른 건가요? 예술이 어떻게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카뮤에게 예술가는 부조리한 창조자예요. 예술가는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바로 그 무의미함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리온의 첼로 연주는 그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부조리한 세계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계의 혼돈, 고통, 무의미함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자기 언어, 즉 음악으로 다시 만들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아하. 그녀의 연주는 세상을 바꾸거나 구원하려는 그런 거창한 시도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계 자체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실존적 투쟁인 셈이죠. 그렇군요. 만수가 파괴를 통해 세상이 아니다라고 외쳤다면 리오는 창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나의 의미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녀의 연주는 아버지의 폭력이나 어머니의 그 불안한 희망과는 다른 차원의 힘을 보여주죠. 그건 부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부조리랑 함께 춤추는 법을 터득한 사람의 자유로움과 좀 닮아 있어요. 시시포스 신화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는 말처럼 리언은 부조리한 운명 속에서도 예술이라는 창조 행위를 통해 자기만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이네요. 아버지의 파괴, 어머니의 회피와는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이라니. 부조리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창조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모습. 어쩌면 이게 카뮤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부조리 극복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유만수, 이밀희, 유리원. 이 세 인물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 카뮤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분석이 청취자분께 더 흥미로운 이유는요. 이 세 가지 태도가 그냥 영화 속 인물들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의 부조리 앞에서 보이는 다양한 반응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유만수처럼 분노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밀희처럼 애써 희망을 붙잡고 현실을 견뎌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리원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면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도 하죠. 맞아요. 진짜 그래요. 때로는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모습이 막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선 격렬하게 저랑하다가도 또 어떤 땐 막 희망회로 돌리거나 나만의 취미나 일에 확 빠져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기도 하니까요. 이 영화랑 카뮤 철학의 연결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철학적인 관점으로 예술작품을 보는 묘미라고 생각해요. 그냥 재미와 감동을 넘어서 작품이 던지는 실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등장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부조리에 반응하고 있지? 이런 성찰의 기회 얻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의 분석 덕분에 이런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속 인물들을 알베르 카뮤의 부조리 철학이라는 렌즈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유만수의 격렬하고 파괴적인 반항, 이밀희의 희망을 통한 인내와 어쩌면 외면, 그리고 유리원의 예술을 통한 창조적 수용까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세 가지 다른 길에 따라가 봤는데요. 청취자분의 예리한 시선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혹시 이 세 가지 방식 외에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슬쩍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인물들 간의 연대나 소통 같은 가치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청취자분께서는 현실 속에서 유만수, 이밀희, 유리원과는 또 다른 네 번째나 다섯 번째의 독창적인 부조리 대응 방식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영화와 카뮤의 철학을 더 깊이 음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